안녕하세요. 네. 벚꽃 구경하셨나요? 어? 안 하셨어? 오늘 끝나고 가시면서 저기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저 하천변에 가면 많죠, 벚꽃. 오늘은 한 바퀴 돌고 가세요. 근데 모의고사는 왜 안 보시는 거야? 아직 몰라서? 아직 몰라서? 모르니까 봐야지. 다 됐는데 왜 봐, 모의고사를? 안 됐으니까 보셔야지. 다음 과정에 모의고사는 꼭 보세요.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어요. 모의고사는 점수 안 나와. 뭐 점수 나오기 기대하고 시험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10월 31일이 시험이죠? 그때까지 해도 점수 안 나와, 모의고사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본 시험장에 가서 점수 나오면 되니까 그냥 보시는 거야. 꼭 모의고사 보신 분들은 그래. 점수가 안 나오니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언제 정리될 건데? 합격해야 정리돼. 합격해야.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보시는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의고사 안 보시면 시험장 가서 실력 다 쌓아놓고도 합격 못해. 연습이 안 되니까.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 안에. 그걸 연습하시는 거지. 뭐 여러분한테 점수 나올 기대 안 해. 기대. 여러분 첫 번째 모의고사 무조건 공부해서 보면 몇 점 나올 것 같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아무리 공부 안 해도 한 50점은 나오지. 근데 중개사는 잘 보면 20점 나와.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20점밖에 안 나와, 처음에는. 근데 보면 볼수록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지, 점수는. 안 보면 점수 안 올라가. 그러니까 무조건 보시는 거야, 무조건. 그래서 내가 항상 이야기해. 모의고사를 다 보면 무조건 합격한다 그래요.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모의고사 다 보고 해설 읽고 그러면 합격하시게 돼 있어. 근데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모의고사를 반만 보면 점수도 반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100점에 반이가 50점밖에 안 나와. 아무리 실력만 해도. 이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리고 여러분 집에서 보시면 또 의미도 없어, 이거. 모의고사를 사다가 집에서 풀잖아. 그럼 아무 의미도 없어. 이 자리에 나와서 시간 재고 딱 그렇게 시간 안에 보시고 답안지까지 체크 다 하시는 게 그게 공부예요. 그러면 실력 없어도 금방 실력이 늘어요. 왜냐하면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배웠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그걸 푸는 연습하시면 그게 실력이 느는 거지. 그리고 그날 많이 틀려도 상관없어. 뭐 틀린 거 해설만 봐도 공부돼. 내가 풀어봤기 때문에 왜 이걸 틀렸는지 해설을 보면 실력이 바로 늘어. 그래서 실력을 높이려고 모의고사 보시는 거니까 점수가 잘 나오려고 모의고사 보는 거 아니에요. 실력 높이는 거니까 다음 달부터는 빠지지 말고 보시면 돼. 믿으면 돼. 다 보면 무조건 합격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모의고사 보실 때는 자기 자리에 앉지 말고 모의고사 볼 때만큼이라도 자리 옮겨서 보시면 돼. 왜냐면 실제 시험장 가면 여러분이 앉고 싶은 자리 못 앉죠. 어떤 분들은 감독관 바로 앞에 앉아 있어. 그럼 감독관 바로 앞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긴장이 돼. 근데 감독관들은 실력 없어. 그러니까 봐도 그 사람들은 몰라. 근데 막 감춰 이렇게. 그 사람이 볼까 봐서. 아무 상관없어. 그 우리가 상관없는 공인중개사 한 사람들 아니야. 그거는 공무원들이야. 그 공무원들이 무슨 이 공부 했겠어? 안 했지. 그래 가리지 마. 그 사람들 지나간다고 막 가리고 이렇게 봤자 그 사람도 몰라.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보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면서 보시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보는 게 자체가 실력이고 또 자기 자리에 앉으면 항상 편안해. 근데 나무 자리에 앉잖아. 그럼 왠지 불안하잖아. 그 상태에서 보셔야 되는 거야. 왜? 시험장 가면 아무 데나 보는 거니까. 여러분 1차 시험 본다고 2차 시험도 그 자리에 되는 거 아니야. 또 2차 시험은 또 자리가 또 옮겨져. 그렇게 돼 있어요. 요즘 시스템이. 왜냐면 컨닝을 방지한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 못 앉게 하는 거야. 그리고 번호도 바로 붙여져 있는 게 아니야. 그날 아침에 가면 그때 번호가 부여가 돼. 책상에가. 그럼 왜 그럴까? 옛날에는 번호를 미리 붙여놨어. 그리고 한 6시쯤 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 책상 위에다 잔뜩 뭘 적어.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래서 학교를 안 빌려주려고 한 거야. 공인중개사 시험만 한번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은 애들이 공부를 못해. 전부 이거 지우는 작업 해야 되니까. 그래서 번호 붙이는 것도 그날 아침에 붙여. 그것도 칠판에다 붙여놔. 그러니까 눈으로 조금 하니까 자기 차려서 자리에 앉아야 돼. 그런 연습도 다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부수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 성인 시험이니까 성인.
학생들 시험이면 다 가르쳐주고 하는데 성인 시험은 그렇진 않아. 근데 반대로 성인들은 그게 잘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는 거야. 요즘 애들이 더 똑똑하잖아. 응? 애들이 더 똑똑하니까 붙여놓으면 애들은 잘 찾아가. 근데 이제 시험장 가시면 그런 거 많아. 막 자리 갖고 싸워. 이건 내 자리다 아니다. 어떤 사람 하나 분명히 잘못돼 있지. 근데도 끝까지 우기면서 끝까지 싸워. 그래서 감독관이 와서 정리해줘야 돼. 그것도. 우리 나이 들면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서 그게 한번 자기 자리에 뭐 잘못 앉았잖아. 그럼 자기 자리로 옮겨가서 그때부터 이제 불안해. 긴장이 돼갖고 시험 문제를 못 풀어. 특히나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은 공부한 그 시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꼭 보시고 그게 바로 실력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내가 오늘 수업 시간이니까 못 해주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와봐요. 내 모의고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거니까. 또 개인적으로 와요. 상담. 공부 잘 안 되면 와서 이야기하면 되지. 그럼 내가 경력 31년째인데 그거 못 해주겠어? 그냥 합격시켜준다. 에? 그리고 막 공부 잘 안 되시면 왜 안 되니? 민법도 좋아. 내가 민법 실력은 없어도 공부하는 방법은 알아. 공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떨어진지도 알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도 있고 그 방법 아니까 와서 물어보시라는 얘기야. 응? 오늘 이제 수업 들어갈게요. 자, 46페이지. 요약집이에요. 난 몰랐는데 우리 혹시 그 동영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내가 몰라서 나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본 줄을 우리 공부하신 분이 공부하신 분만 본 줄 알았더니 동영상으로 보신 분이 꽤 많아. 뭐 한 300명 가까이 되는 모양이야. 근데 그분들한테는 내가 공지만 했지 이걸 요약집을 어디서 구입하는 것도 몰랐는데 우리 그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양해하시고 워낙 책이 좋아서 이걸 빨리 바꾼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책이 좋다는 이야기야. 이 책이 전에 책은 별로 안 좋고 이 책이 좋았는데 그래서 빨리 바꿔서 여러분들 너무 고치는 게 많아 이제 깊이 들어가면 책을 고치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걸로 고치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 안 보고도 그대로 보시면 되니까 이걸로 진행할 테니까 동영상 보신 분들 그저 참고하시도록 하시고 자 이제 오늘은 시설 부분이에요. 도시계획 시설. 그럼 도시계획 시설 하여튼 시설자가 붙으면 효과는 뭐가 발생해? 사업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사업이라는 말을 달고 달아야 돼. 지난주까지는 행위 제한 이렇게 배웠잖아. 지난주까지는. 오늘부터는 사업한다 이 말부터 나와. 항상 자 우리 관리계획 6가지 중에 3번이 뭐예요?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이지. 그 다음에 4번은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5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이지.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도 무슨 개발이야? 계획적 개발이니까 뭐 해야 돼? 사업해야 되겠지. 그래서 오늘부터는 계속 사업하는 걸 배운다. 요걸 딱 머릿속에 넣고. 자, 그럼 1번. 도시계획 시설. 그래서 먼저 기반시설의 종류가 나오는데 기반시설의 종류는 약 50가지 정도가 되겠죠. 그거를 7개로 분류를 해놨어. 7개로. 그래서 7개로 분류를 했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거는 6번하고 7번이에요. 6번, 7번. 6번의 보건위생시설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시험장 가기 전까지 꼭 좀 정리할 거. 그럼 보통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묻냐면 다음 중 기반시설끼리 묶어졌는데 뭐 옳은 거 틀린 거 이런 걸 물어봐. 그때 다른 거 몰라도 보건위생하고 환경기초시설을 알면 모든 문제 답이 풀려지게 돼 있어요. 다른 거는 그냥 이름만 읽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 좀 필히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3번에 보니까 유통공급시설에 좀 굵은 글씨 나온 게 하나 뭐 있죠? 공동구예요. 이 공동구는 단독으로 출제가 돼 시험 문제가. 근데 이 단독으로 출제되는데 매년 출제되진 않고 보통 2, 3년 단위로 공동구 문제가 통째로 한 문제씩 나와요. 뭐 통째로 안 나오더라도 기반시설에 대해서 내용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굵은 글씨로 표시해놓고 그러면 이제 2번을 가면 그런 기반시설의 이름을 또 뭐라고도 불러? 기반시설을 도시계획 시설이라고도 부르고 또 광역시설이라고 부르죠? 그 말 기억나나요? 기반시설은 도시계획 시설도 되고 무슨 시설도 돼? 광역시설도 돼. 그러면 그 밑에 2번을 먼저 보세요. 도시계획 시설이란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도 무슨 시설이야?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되겠지. 기반시설인데 무슨 계획이 결정되면 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이 도시계획 시설이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4번의 광역시설도 역시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이야. 이것도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 이때부터 광역은 둘 이상 특광시군에 어떻게 돼 있어? 걸쳐져 있어. 걸쳐져. 또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요 개념은 우리 용어에서 쭉 배워왔잖아. 요걸 시험에서 항상 용어에서 출제가 되고 또 이걸 알아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기반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이고 다시 기반시설은 무슨 시설이다?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인 기반시설도 양과로 2번에 보니까 뭐가 될 수 있다? 세분 이렇게 돼 있잖아. 세분. 그러니까 많은 시설 중에서 쪼갤 수 있는 시설이 3개가 있다. 그 3개 이름 외우셔야 돼. 3개 이름. 자, 3개 이름.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그러면 그 안에 또 이름이 또 나오잖아. 그것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3가지 시설이 세분된다. 이렇게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낸다면 그 정도 선에서 내는 거죠. 그런데 세분하면 무슨 영으로 세분이 돼요? 대통령령. 기억하시겠지?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가 세분이 되든 시설이 세분이 되든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렇게 나와. 그죠? 근데 추가적 세분일 때는 주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어떤 거였어? 조례에 따라 이렇게 돼 있지? 추가 세분은 기억나시나?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잖아. 그럼 용도지역, 용도지역 그냥 세분이 나올 때는 대통령령이야. 그다음에 추가 세분일 때는 뭐? 조례 쓰지 말고 머릿속으로 외우자니까. 그 쓰면 또 의미 없지. 앞에 있는데 없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쓰려고 노력하면 안 돼. 공부는 쓰는 게 아니야. 머릿속으로 공부하는 거야. 머릿속으로. 저 앞에 다 있어. 앞에 가서 한번 읽어봐. 참 책 읽어오셨나 여기까지? 읽어오셨어? 그러면 나중에 또 읽으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여러분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적으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항상 세분하면 무슨 령? 대통령령. 추가 세분하면 조례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여기는 동그라미 보세요. 그 표 밑에 기반시설의 무슨 세분? 추가적 세분. 구체적 범위는 뭐로? 국토부령이잖아. 이게 하나가 차이점이 생겨. 추가자가 붙었는데. 그래서 이걸 만약 시험에 낸다. 그럼 여러분 맞출 사람 거의 없어.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좀 깊게 하려면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 자, 다시 한번. 시설이든 용도든 세분하면 무슨 령? 대통령령. 추가 그러면 조례야. 근데 시설만큼은 추가자가 붙었어. 근데 뭐로 정해? 국토부령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나는 시험 문제를 조금 어렵게 냈으면 좋겠어. 시험 문제를. 근데 쓸데없는 거 갖고 어렵게 내는 거지. 안 배운 걸 갖다 시험에 내는 이런 거는 시험 문제가 아니야.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에서는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게 한 10% 되는데 그런 거 내는 것보다 이렇게 내는 게 훨씬 시험 문제가 좋겠지. 근데 출제위원들도 좀 반성을 해야 돼. 어? 출제위원 맨 똑같은 거 갖고 어렵게만 내려고 그러고 안 배운 것만 내려서 틀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배운 것 중에서 어려운 걸 내서 틀리게 하는 게 그게 실제 시험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모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외워서만 문제 풀려고 하는데 실제는 오히려 15회 이전까지는 이런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지. 그러니까 문제가 아주 좋다 이렇게 말해. 난이도가 높으면서도 공부를 한번 맞추는 거잖아. 근데 안 배운 거 출제하면 이건 문제가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억지로 틀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 강의 안 듣겠지. 안 들으니까 내가 말해도 못 알아듣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준이 훨씬 높아. 우리 공부하신 분들이. 출제위원들보다. 출제위원들은 맨 똑같은 것만 하지 공부 안 하고. 우리가 훨씬 높아 수준이. 자, 그 다음에 2번 시설 문제 했고. 자, 3번 그러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야.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자, 1번 시설의 설치의 원칙. 지상부터 지하 등에다 기반시설의 설치. 그럼 설치 그래서 나왔으니까 무슨 계획? 설치 그럼 무슨 계획? 여러분이 외운 게 있잖아. 관리계획의 6가지 중에 3번이 뭔데? 3번이 뭐야? 기반시설. 이것만 외운 거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외워져 있어? 뒤에가 뭐야? 설치, 정비, 개량이잖아. 이럴 때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외워진 거지. 응? 끝까지는 안 읽은 거잖아. 기반 시설에 설치 나오잖아. 설치 그럼 무슨 계획? 관리 계획이야. 관리 계획. 그거 써져 있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약간 이렇게 낮게 하지 말라니까. 있는 그대로 공부를 하면 돼. 관리 계획 우리 첫날부터 6가지 외우라고 그랬잖아. 6가지. 자, 기반 시설 설치 나왔잖아. 정비로 시험에 내는 경우도 있잖아. 계량으로 내는 경우도 있잖아. 근데 우리 요 끝에 거 내잖아. 못 맞춰 시험 문제를. 요까지밖에 몰라. 뒤에 거를 몰라 이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외우시면 돼. 6가지는.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는 관리계획 6가지만 외워지면 공부가 돼. 공부가. 그러니까 첫날부터 외웠는데 설치 나오는데 또 몰라들었지. 기반 시설에 설치 써지 무조건 무슨 계획?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자, 그 다음에 2번 예외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지. 항상 요거 단어 기억나나요? 한자로 쓰는 건 예외야. 할 수 있다. 요거 뭐라고? 하여야 한다. 원칙에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써진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 굳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써놔봤자 여러분들 공부가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이게 딱 표시가 이때는 주의해야 되겠구나 이래라고 써놓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외일 때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관리계획 없이도 설치가 되는 것이 괄호 속에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써놨어. 그럼 이걸 시험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이렇게 또 바꿔놓는다는 이야기지. 그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와서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이렇게 또 나오잖아. 그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이 어디야 돼?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다음에 시설을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시설은 알 필요 없어 시험에서. 시설을 외울 필요 없고 무슨 지역이나 무슨 구역에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에서 뭐 설치한다 이렇게 나오면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그러면 내가 한번 예를 할게요. 시험에 나온 지문으로 도시지역에서 자 장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맞아 틀려? 틀렸다 찾아야지. 내가 무슨 지역 그랬어? 도시지역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령이구나.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계속 나온 게 도시지역으로 출제를 했어. 그럼 이제 바꾼 다음에 도시지역 대신에 뭘로 바꿀까? 지구단위 계획구 이렇게 나오면 바꾸겠지 또. 아시겠나? 그러니까 문제 나올 수 있는 걸 알고 공부하시라는 얘기야. 원칙은 우리가 배운 대로 무조건 어떤 시설을 설치한다. 그럼 무슨 계획? 관리계획 결정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설치하더라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란 그러면 무슨 영으로 법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야. 그럼 이제 대통령령에 가보는 거지. 그럼 거기가 무슨 지역이라고 써 있어?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거기 써 있는 시설들 외울 필요 없지만 그런 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 없이도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여기서밖에 안 나와 시험 문제가. 그 다음에 반달가로 3번, 반달가로 4번 있나요? 그런 거 묶어만 놓고 5월이나 7월쯤에 가서 문제 접할 때 한번 물어보시면 돼. 그 다음 이항고로 2번 시설의 관리.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그럼 이 법으로 설치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법으로 이렇게 하겠지. 다른 법으로 설치했어. 그럼 다른 법으로 이러면 되는 거야. 문제 자체가. 그런데 원칙을 내진 않아 또. 예외 이 법이나 다른 법률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두 가지로 국가가 관리하든가 지자체가 관리하든가. 그럼 항상 국가가 관리할 때는 무슨 영으로? 대통령령으로. 그럼 대통령령에 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라. 그럼 반대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라는 게 무슨 영예가 있어? 대통령 영예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대통령령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경우 이렇게 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지자체 관리 그러면 지자체가 들어가면 무조건 뭐로 정해? 조례로 그러면 돼. 조례로. 그 다음에 4번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그럼 광역시설에 의인했으니까 2번 내려갈게요. 설치관리. 그럼 광역시설의 설치관리의 원칙은 도시계획 시설에
설치관리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해놨네. 그럼 광역시설을 설치할 때도 원칙은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이 필요하다 그 말이겠죠. 예외는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무슨 용으로 정하면? 대통령. 그런 내용이 똑같다 그 말이야. 아까 배웠잖아. 무슨 시설이 무슨 시설이 돼? 기반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이고 기반시설이 뭐다? 광역이잖아. 그 같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시험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관리로 내기도 하고 바꿔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로 내고 또는 광역시설 설치관리 다 똑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걸 다른 걸로 보면 안 돼. 시설자가 붙으면 똑같다 생각하면 돼. 그럼 어떤 뭘로 나오든 시설이라고 나오면 설치관리의 원칙은 똑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게 똑같다 항상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럼 문제는 예외가 나와. 예외가. 예외일 때는 자 1번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지. 왜? 예외라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본서에 이게 잘못되어 있잖아. 이 부분도. 응? 여러분들 이렇게 안 써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그래서 이걸 맨날 여러분들 고치고 했던 거 아니야. 예외일 때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야.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 관리한다. 그럼 2번 또 누구야? 도지사가. 3번은 누가? 법인이 이렇게 돼 있잖아. 순서가. 그죠? 자, 하여튼 광역시설에 틀리기 쉬운 지문. 설치관리의 원칙일 때는 무슨 시설과 같아? 도시계획시설. 시설의 설치관리 규정과 똑같아요. 그런데 예외라고 할 때는 사람 이름 먼저 누구?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지사가 설치관리할 수 있다.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이러시면 돼. 그러면 이제 왜 여기서 주의를 하는가? 국토계획법에서 특광시장 군수는 원칙이야 예외야? 다 원칙이지. 다 원칙이 나오지. 근데 무슨 시설만? 광역에서만 예외로 나와. 그래서 주의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다 맞춰놓고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관리 하여야 한다로 딱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니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여기서만큼은. 근데 이게 공부를 이걸 못하는 거야. 이게 왜 틀린지를 개념을 못 잡아. 자 다시 국토계획법 무조건 특광시장 군수는 뭐로 돼 있어? 원칙으로 돼 있어. 원칙으로. 근데 무슨 시설일 때만? 광역일 때는 원칙이 아니라 뭐로 나와? 예외로 나와. 그러니까 예외니까 끝에가 설치관리 할 수 있다로 지문이 나와야 맞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지문에 다 맞춰놓고 끝에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만들어. 그러면 시험장 가서는 이걸 다 틀리고 나오는 거야. 에? 자 다시 큰 개념을 봐. 국토계획법 무조건 원칙이 누구야? 특광시장 군수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무슨 시설일 때만? 광역에서만 이 사람이 예외로 돼 있다 이 뜻이야. 이해되셨으면 이제 이유 언제냐? 협약 체결 있나요? 협약 체결 또는 협의에 구성했다. 협약 체결했거나 협의에 구성했다. 이 조건이 나오면 누가? 특광시장 군수가 설치관리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왜 협약이 나왔느냐? 왜 협의가 나왔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왜 협약 체결 협의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렇지. 둘 이상 지금 걸쳐 있잖아. 둘 이상 공동으로 쓰고 있잖아. 그럼 걸쳐 있으면 뭐 해야 돼? 협의. 협약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광역이란 뜻이 원래 둘 이상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쓰는 거니까 항상 뭐 해야 돼? 협의하거나 협약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럼 예외로 이제 도지사는 왜 나오느냐? 자 거기 고칠 거 없어. 그냥 그대로 보면 돼. 협약이 미체결, 미자를 써놔서 한자로.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그 말이지. 또 협의의 미구성, 협의가 구성이 안 됐어. 원래는 구성이 돼야만 특광시장 군수인데 그게 안 됐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거기에 속한 시군이 어디에 속해 있어? 같은 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같은 도니까 누가 해야 돼? 도지사. 그러니까 공법은 시도라는 말이 나오면 누구야? 국장이 해야 되고 도, 시, 군 이렇게 나오면 도지사. 이게 공식으로 돼 있잖아. 그래서 이때는 도지사야. 근데 시험에서는 이 도지사 출제를 거의 안 했지. 왜? 지문이 너무 길어. 그지? 협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거기에 시군이 같은 도 이런 말이 너무 길어지잖아. 그래서 시험에서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출제하는 방법도 알고 들어가면 돼.
아, 이건 잘 안 나오더라. 왜? 지문이 너무 기니까 그 지문상에 조절을 해야 하는데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법인이라고 나왔어. 근데 사유는 뭐라고 돼 있나요? 국가계획이잖아. 그럼 또 유일한 예외가 여기서 나온 거지. 원래 공법 시간에 국가계획 하면 누구야? 국장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광역시설은 또 예외로 누가? 법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광역시설에서 예외 출제하는 이유가 다른 데는 다 원칙으로 돼 있지. 근데 여기서는 뭐 예외로 나오잖아. 그래서 이걸 출제하는 거야. 원래 국가계획 하면 누구? 국장인데 무슨 시설만? 광역시설만 법인이야. 딱 한 번 예외 나와. 또 특광시장도 전부 원칙이지. 근데 무슨 시설은? 광역에서는 예외로 나오잖아. 그래서 출제하는 이유야. 원래 출제하는 이유를 알면 돼. 왜 출제하는지를. 그러니까 이래서 출제를 하는 그러면 아는 거지. 그 다음 장 양과로 3번은 보실 필요 없어요. 그건 참고로 넣는 거니까. 자, 바로 이제 공동구 설치 관리예요. 공동구. 그러면 공동구의 공동구란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 설비, 통신 시설, 하수도 시설 등 지하 매설물을 공동 사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 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자, 어디에다? 지하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그럼 원래는 우리가 전기 공급하려면 그럼 아까 우리가 공동구가 무슨 시설에 속해? 유통공급이지. 유통공급. 그러니까 유통한다. 전기 유통 공급한다. 원래는 뭘로? 전봇대지. 전봇대. 근데 전봇대가 지상에 있으면 뭐가 문제가 돼? 미관도 문제가 있지. 왜 미관이 문제가 돼? 전봇대에다 뭐 잔뜩 붙여놓잖아. 광고물 같은 거. 그럼 미관도 더럽지. 미관이. 그 다음에 전봇대가 있으면 회전하는데 불편하지. 교통의 원활한 소통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없애고 어디에다? 지하로 넣었다는 이야기야. 지하로. 가스관을 우리 지상에다 보이게 놔두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지하로 넣는 거지. 그 이름을 공동구를 하자.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공동구 설치에서는 여기 나온 거는 전부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들이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에 나오지 않은 지문은 시험에서 나와도 여러분들 맞추기 어려워. 근데 여기에 나온 거는 다 시험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된 거야.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건 다 뺀 거야. 어려운 거는 최소 요거는 하고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공동구 설치에서는 설치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그 말이야. 공동구 설치 의무는 자, 그 굵은 것이 사업 시행자야.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의무가 있어. 그런데 사업 시행자라고 무조건 설치 의무가 있는 건 아니란 얘기야. 해당되는 구역이 있어. 해당되는 구역.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관련된 게 동그라미 1번 무슨 구역? 도시개발구역. 동그라미 2번 택지개발지구. 동그라미 4번 정비구역. 주로 이걸로 출제를 해. 왜냐 이게 다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들어있는 거잖아. 자, 도시개발법에서 무슨 구역이 나와? 도시개발구역. 도시정비법에서 정비구역. 그 다음에 우리 계속 택지개발 촉진법에 택지개발지구 나오잖아. 과정 중에. 그래서 그 세 가지야. 그 세 가지의 면적이 얼마 이상? 200만 제곱미터 초과했을 때 그런 사업을 하려면 사업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거는 숫자도 몇 번 출제됐지? 숫자만도 3번 출제했어. 숫자만도. 한 번은 150만으로 출제돼서 150만. 한 번은 330만 출제했어. 다 틀렸지 그러면? 근데 이제 만약에 요렇게 나왔으면 맞을까 틀릴까? 330만 제곱미터인 요렇게 나왔어. 이거 맞아 틀려? 맞지 이거는? 200만 초과됐잖아. 초과. 근데 여기다가 초과됐다 그러면 틀리지 여기는? 그런 걸 또 시험에서 내. 그러니까 지문에가 초과나 미만이 나올 때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초과 미만은 그럼 150만인 경우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150만 초과 그래도 안 되겠지 그거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세 가지 다. 자, 시행자가 설치 의무가 있다. 근데 주로 어디에서다? 세 군데. 세 군데. 얼마 초과? 200만. 자, 그거는 우리 시험에 계속 나왔던 시험 문제죠. 그 다음 2번에 가면 설치 비용. 1번. 설치 비용은 자 굵은 것이 누구하고 누가? 점용 예정자하고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겠죠. 근데 점용자 아니야. 점용 뭐야? 예정이지. 예정. 만드는 과정이니까 예정이야. 그 다음에 동그라미 번은 융자하는 경우 있어. 보조 융자하는 거. 그건 한번 읽으면 돼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반달가로 3번 설치공사 완료했을 때 통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 설치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에게 어떻게 통지했어? 개별적 통지해서.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어떻게 나온 줄 알아? 완료되면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알린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알리면 될까 안 될까? 어? 왜 안 되지? 이거 알려주면 어디서 좋아해? 저 위에 애들이 좋아하겠지? 아, 가스가 묻혀있는 걸 장소를 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여러분도 가스가 묻힌 장소 알면 가서 구멍 뚫고 뺐으면겠지? 그러니까 알려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개별적이야. 상식으로 풀어야 돼. 요게 시험에 나왔어. 이게 이 지문이. 근데 여러분 시험은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통지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개별적 통지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시험에서. 그 다음 공동구의 수용 문제. 수용 의무. 공동구가 설치가 되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하라 이렇게 나왔어. 그때 밑에가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이란 하고 거기에 8개가 나와 있어. 그럼 8개 중에서 굵은 것이 7번 8번.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나요? 7번 8번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고 하지. 그러니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거 딱 뭐하고 뭐다? 가스관, 하수도관이다. 요거는 무조건 기억하셔야지. 통째로 한번 시험 문제 낸 적도 있고 그냥 일반 지문으로 또 출제된 경우도 있어. 그러면 나머지 6개는 끝에가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2개는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시험에서 구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2개가 할 수 있다로 나왔으니까 앞에 6개는 수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것도 시험에 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그냥 생각 없이 읽어봤자 뜻없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공부하시면 시험장에 가서 금방 여러분 풀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 다음 공동구 관리 운영. 지금까지 설치를 배웠으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로 굵은 것이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다? 즉 광시장 군수가 관리자예요. 끝 문장. 관리 운영을 뭐 할 수도 있다? 위탁. 실제로는 직접 관리 안 하죠. 전부 위탁하겠죠. 그 다음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공동구 관리자는 5년마다 그 안전과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수립 시행하는 게 관리자인데 몇 년마다? 5년마다. 숫자도 중요해. 그 다음에 관리자들은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면 절차는 협의 심의 거쳐라. 그 다음 3번 안전점검.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검 실시하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시험에 다 나왔어. 그때 여러분들 3번 여러분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지. 또 무슨 법으로 하라 이렇게만 돼 있잖아. 그럼 또 여러분들 그때 고쳤잖아. 그걸. 이게 문제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책을 쓰게 되면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이게 바꿔주는 게 책이란 이야기야. 그래서 2가지. 자, 5년마다는 뭐 하는 거예요? 안전과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거야. 1년이라는 거 1년에 1회 이상은 뭐 안전점검이야. 이런 건 시험에 다 출제된 숫자들이야. 내용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비용. 그럼 관리비용은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누구하고 함께 부담해? 이제는 관리자겠지. 관리자. 아까 설치할 때는 누구하고? 시행자하고. 관리할 때는 관리자. 이것만 바꿔주면 돼. 자, 설치 누가 해야 돼? 시행자가. 그럼 시행자도 돈 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누구도 내고 점용 예정자도 내고. 그럼 관리 그렇으니까 관리자는 누구예요? 특광시장 군수잖아. 그럼 관리하는 사람도 돈 내야 되겠지만 그걸 점용하는 사람도 내야 되겠지. 그런 걸 시험에서 냈는데 이걸 못 푸시면 안 돼. 안 써져 있다고 그걸 몰라면 안 돼. 자, 설치 누가 해? 시행자. 관리 누가 해? 특광시장 군수잖아. 그럼 비용 하면은 그 설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점용 예정자. 설치할 때는 점용 예정자. 자, 관리할 때는 점용자. 달라지는 게 그거 하나잖아. 점용 예정자냐, 점용자냐. 만들 때는 아직 안 만들었으니까 예정자. 자, 다 만들어 놓고 관리하니까 점용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설치비용 미부담자 점용사용. 자, 동그라미 1번. 공동구 설치비용을 뭐하지 않은 사람? 부담하지 아니한 자. 원래 설치할 때 비용 부담해야 되잖아. 근데 부담 안 한 사람도 그 다음 줄 점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공동구 관리자 뭐 허가를 받으면 돼. 근데 요걸 여러분 시험에서 자, 비용 부담하지 아니한 자는 점용 사용할 수 없다로 낸 거지. 없다가 아니라 있어. 있는데 절차 관리자 뭐 받아서 허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일에 따라 공동구 점용 사용을 했어. 돈 부담 안 하고 점용 사용한 거지. 그러면 끝 문장 뭐는 내야 돼? 점용료나 사용료는 납봐라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공동구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 선에서 나와. 근데 이보다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 공부할 수도 없어.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기출문제면 요 정도 선이면 기출문제 나온 범위 내에서는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시설 파트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가면 네모표 2번이 장기 미집행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장기 미집행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장기 미집행. 이 장기 미집행이란 용어가 뭐냐? 지금 네모표 2번 하는 거야. 요거 하는 거야. 요거. 어? 쓸데없는 부분 하나도 없어.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가면 돼. 네모편에 장기 미집행 이렇게 나오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 계속 장기 미집행 나오는데 10년 안에 사업을 안 한 걸 말해. 생각 없이 장기 미집행 백날 외워봤자 뜻없지. 시설이 결정되고 몇 년? 10년 안에 사업을 안 했을 때 그걸 장기. 그러니까 장기는 몇 년을 말해? 10년. 미집행은 뭐야? 사업 안 했다 이 말. 이걸 장기 미집행 그래. 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장기 미집행이라는 용어는 몇 년짜리에서 10년. 10년에서 사업 안 했어. 그게 장기 미집행 이렇게 불러 이름을.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여기 그 옆에다 페이지 53 써봐요. 그 부지 옆에다 부지 옆에 큰 타이틀. 이 큰 타이틀 옆에 저 집중 좀 하자. 이거 읽고 있는데 이거 못 찾냐? 끝부분이야.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 끝부분. 여기다 페이지 53 써라고. 그래야 나중에 공부를 하지. 그러니까 적는 것도 똑바로 안 적으면 적을 필요 없는 거야. 53 넘겨봐요. 얼마나 이쁘게 만들었나. 53에 가면 보충학습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여러분 그동안 필기했던 것들이지. 2년 안에 뭐 안 하면 어떻게 하고 10년 안에 이거 쭉 써놨어. 그러니까 이대로 읽어야 돼. 왜? 요즘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잖아. 옛날처럼 한 개씩 나오질 않아. 전체 개념 묻는 거지. 전체 개념을. 그러니까 요 흐름 자체를 연도별로 구분을 꼭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그동안엔 이걸 필기했는데 이제 필기를 안 한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돼. 그래서 요약집을 빨리 만든 이유가 여러분 하도 필기하니까 필기해놓고 또 시험장 갈 때도 몰라. 그러니까 요 책으로 읽으라고 이걸 빨리 만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위에 있는 타이틀을 더 공부해요. 지금 요 당구장 표시해놓고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 자, 이게 시험장 가면 이렇게 안 나와. 요걸 줄여서 도시계획 무슨 결정? 시설 결정이라 하자. 요렇게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시설을 설치하려면 무슨 계획이 결정해? 관리. 이렇게 긴 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자? 시설을 만드는 결정이라고 하자. 이렇게 줄여놓은 거야. 굵은 글씨 보이나요? 응?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거에 대한 효과라고 써놨지. 그 효과가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7번까지 쭉 나열한 거지. 그럼 하나 더 적어볼게요. 자, 효과는 여기서부터 뭐 해야 돼? 사업해야 되겠지. 시설자가 보이면 무조건 효과나 뭐 해야 돼? 사업 나와야지. 여기다 이렇게 적어봐. 또 적으란 건 안 적고 쓸데없는 거 자꾸 적으려고 그러지. 중요한 거 이거잖아 지금. 효과는 뭐 하는 거? 사업하는 거야. 사업. 그럼 1번의 효과 동그라미 1번. 여러분 책으로 하면 동그라미 1번. 그러면 시설이 결정이 된 거잖아 지금. 그럼 시설이 결정됐을 때 기역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 지형도면. 지형도면 고시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는 왜 해야 되는데?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래서 그거 써놨잖아요. 옆에. 관리계획 결정에 뭐 효력 발생일이지? 그러면 지형도면 고시는 항상 언제 해야 돼? 이거는. 모든 관리계획 결정시지. 요 말은 기억나시나? 여러분 실컷 적었어. 기본서 할 때. 기본서 할 때 이거 맨날 적어놓은 거야. 무조건 관리계획이 결정됐다. 결정자만 보이면 무조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 안 하면 어떻게 하니까? 효력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건 자주 안 적어. 안 적어도 관리계획 결정됐다. 그럼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이게 고시가 되면 방금 관리계획 결정이 된 것에 대한 뭐 난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효력이 발생하려면 무조건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고시하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결정이 되면 고시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안에 뭘 만들어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런데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는 그 옆에다 뭐라고 써놨나요? 실효조항 없다 이렇게 써놨잖아. 실효조항이 없다. 그 말은 요거 수립할 필요 없다지. 수립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이걸 정확하게 해설하면 왜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실효조항이 없느냐? 요건 무슨 결정에만 해야 돼? 시설 결정. 시설 결정에 한한다 이렇게 놨잖아.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할 때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용도지역 지정해놓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안 했다고 관리계획 효력 없어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 이유 좀 알고 공부하란 거야. 이유죠. 그러면 다시 이것도 다 적혀 있어. 저 뒤쪽에 가면. 그러니까 무조건 단계별 집행계획은 앞에가 뭐가 나와야 돼? 시설자가. 응? 시설자가 결정됐을 때는 뭐를 수립해? 단계별 집행계획. 그러면 시설이 아닌 걸 결정했어. 수립할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실효조항 없다는 것은 관리계획 결정 효력에는 영향이 있다 없다? 영향이 없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관리계획 결정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고는 연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요거 수립 안 했다고 관리계획이 효력이 없어지고 이러진 않아.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배우는 과정을 저 앞에서 왔는데 이 앞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니까 이걸 자꾸 나올 때마다 헤매는 거지. 자 다시. 결정자만 보이면 무조건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해야 돼. 지형도면. 왜? 모든 관리계획은 결정될 때마다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이유는 효력이 발생하려니까. 만약에 시설 결정해놓고 지형도면 고시 안 하잖아. 그럼 만들 의무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반드시 하고 싶거든.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 결정되고 나면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앞에가 시설자가 나올 때는 뭐도 수립하게 돼? 단계별 집행계획. 그럼 시설이 아닐 때는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무슨 조항이? 실효조항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이때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단계 몇 단계가 있다? 1단계 2단계가 있다. 자 3년 안에 시행한다. 몇 단계? 1단계. 3년 후에 시행한다. 2단계. 그럼 이걸 나중에 또 배워. 배우는데 미리 여기서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진도가 상관없이 미리 배운 이유가 계속 중간중간에 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미리 배우는 거지. 그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문제가 나오면 시설자가 결정되면 만든다. 실효조항 없다. 딱 기억해 놓고 1단계, 2단계가 있다. 자, 1단계 몇 년? 3년 안에. 2단계 그러면 3년 후에. 이 정도 말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 이제 또 단계별 지금 제대로 배워. 배울 거니까 오늘은 그까지만 공부하시면 돼. 자, 요렇게 이제 준비가 끝나면 두 번째가 시설이 결정고시가 됐다. 이제 결정고시까지 됐어. 그때 2년이 뭐 했다? 경과. 2년 경과시까지 뭐를 안 했어? 사업 안 했다. 요걸 찾으면 돼. 거기 굵은 글씨로 돼 있나요? 시설이 결정되고 몇 년 안에? 2년. 2년 안에 뭐를 안 했어? 사업 시행 안 했어. 얼마나 편해. 이제 굵은 글씨만 딱딱 찾으면 되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공부할 때 정 모르면 밑줄 그은 거 굵은 글씨 요것만 읽으면 돼요. 그럼 포인트는 다 잡게 되지. 그래서 사업 안 했어. 그때
어떤 요건이 충족이 되면, 거기 다음 요건이라고 써 있나요?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 시설 부지에 대해서 무슨 허가 해주겠다?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게 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시험에서 2년이 나왔어. 그 사업 안 했어. 그럼 뭐 시설 부지 개발행위 나온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지. 그럼 그 밑에 요건. 자, 그 밑에 요건. 기억 뭐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되지 않았다. 그럼 단계별 집행 수립되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사업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 안 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허가해 주겠지. 그다음에 두 번째 몇 단계? 1단계 포함되지 않았어. 그럼 최소 1단계 포함되는 몇 년간은? 3년간은 사업 안 할 거 아니야. 그럼 3년간은 존치하게 해주자. 그러면 영구적이야 임시야? 임시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셨지? 그까지만 개념해도 이해되시나? 그래도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없으면 공부해도 여러분 시험장 가서 풀어내지를 못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이렇게 흐름을 파가면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는 거야. 이런 공부하고. 자, 세 번째. 작년 거 갖고 계시면 될 수 있으면 이거 바꾸세요. 빨리 책을. 작년 거 갖고는 못 따라와요. 이게. 이제 3년 안에 사업 안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시설이 결정되고 3년 안에 사업을 안 했어. 그럼 3년에 사업을 안 하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뭐를 검토한다? 옳지, 타당성 검토한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 틀린 이유가 뭐냐? 지금 몇 년이에요? 3년이지. 근데 이걸 틀렸다고 찾아내. 왜냐?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검토? 5년마다. 관리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근데 지금 관리계획 아니야? 이건 뭐야 뭐? 시설이야 시설. 그러니까 관리계획은 검토하는 거 몇 년? 5년인데 시설이 결정됐을 때 몇 년이야? 3년이야. 이거를 또 멋있게 아이고 이거 3년짜리 나와서 틀렸어. 바로 찾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관리계획인지 시설인지 구분하셔야 돼. 관리계획이 타당성은 얼마? 5년. 시설이 나오면 3년이야 3년. 그래서 이거를 맞았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야 이거를. 자, 그럼 검토해서 잘 봐요. 거기 써진 거. 그러면 결과를 어디에 반영하라고 써 있나요? 관리계획 2반. 관리계획 2반 할 때 반영하라. 이렇게 쭉 써 있죠, 지문에. 읽으시면 돼. 자, 거기까지 해결된 게 3년짜리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시설이 결정이 됐고 결정고시 되고 이제 몇 년짜리 나와? 10년. 10년 안에 뭐 안 했다? 사업 안.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계속 뭐 안 했다? 사업 안 했다가 나오잖아. 효과가 사업인데 사업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효과지 지금. 그래서 10년 안에 사업 안 하면 그리고 지목이 하나 뭐로 나와? 대라고 써 있을 때 요때는 무슨 청구? 매수 청구한다. 요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10년짜리 나오잖아요. 요게 아까 말한 장기 뭐야? 미집행이야. 근데 어떤 책들은 여기서부터 장기 미집행으로 써놔. 여기서부터. 장기 미집행 뜻이 틀려. 장기 미집행 몇 년? 10년이 장기지. 10년 안에 사업 안 했을 때 장기 미집행으로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포인트는 10년이죠. 그리고 지목이 여기야. 그래서 유일하게 지목이 나오는 게 이 부분이야. 그럼 다른 데는 지목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시설 쪽에서 지목하고 관련된 건 10년에서 매수 청구 나올 때만 지목이 뭐 돼. 다른 데는 지목 상관없고. 자, 다섯 번째. 시설이 결정고 또 10년이야. 10년 안에 사업 안 하면 지방의회에다 뭐 하게 돼 있어? 보고 문제가 나오지. 보고 문제. 그 다음에 6번이 새로 신설해서 이미 시험에 나왔죠. 시설이 결정고시 되고 사업 안 했어. 거기 어떤 요건이 갖춰지지. 거기 이제 굵은글씨 읽어볼게요. 굵은글씨. 자, 6번에 보면 시설에 밑줄 긋은 거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을 때 단계별 집행계획상 찾았나요? 밑줄 긋은 거 단계별 집행계획상 시설의 실효시까지. 자, 그럼 시설의 실효가 몇 년이에요? 시설의 실효시까지 이 말 나오잖아. 그럼 시설자가 실효되는 건 몇 년? 20년의 다음 날을 말하는 거야. 20년의 다음 날. 그럼 20년의 다음 날까지 무슨 계획이 없어? 집행 계획이 없어.
그러니까 10년간 사업 안 했어. 근데 앞으로 10년 후에도 뭐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럴 때는 우리 토지 소유자가 자, 뭐 해달라고? 이거 해제해달라고 뭐 할 수 있다? 신청권이 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10년짜리야. 지목이 돼인 거는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가능해? 10년짜리 지목이 되는 매수 청구도 할 수 있고 매수 청구하기 싫으면 바로 무슨 신청? 해제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지목이 돼가 아닌 거는 매수 청구는 못 하니까 뭐만 하면 돼? 해제 신청, 해제 신청. 그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지금 10년간 사업이 안 됐어. 근데 내 것 땅이 지목이 되더라. 그럼 선택권이 두 개 있지. 뭐 할 수도 있고 매수 청구. 그럼 매수 청구해놓고 해제 신청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팔려고 한 거고 매수 청구하기 싫으면 뭐 하라? 해제. 아예 해제해달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지목이 대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매수 청구를 못 하니까 무슨만 하면 돼? 해제 신청만 하면 돼. 그러면 10년에서 아까 실효는 20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결론은 해제 신청은 시작하면 2년 정도 걸려. 길어봤자 2년. 그래도 8년이나 당겨서 뭐가 돼? 돌아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해제 신청을 못 하니까 10년간 사업 안 해도 또 10년을 또 기다려야 돼. 그래야 이제 그때까지 가야 실효가 되는데 지금 해제 신청은 자 바로 10년 안에 해제 신청을 하면은 좀 이따 나중에 배울 때 절차가 한 2년 정도 걸려. 해제되기까지. 빨리 되면 뭐 6개월 안에 해제되겠지만 길어봤자 2년 정도면 뭐 된다? 해제가 돼. 그러니까 우리 소유자한테 굉장히 유리한 방식이 새로 생겼다. 이 뜻이야. 그리고 마지막 7번은 시설이 결정되고 몇 년? 20년 안에 사업 안 했지? 그럼 20년에 무슨 날? 다음 날. 다음 날이 되면 바로 시설이 결정된 것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거 읽을게요. 같이. 효력이 상실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효력이 상실한 걸 고시했다 해서 이걸 무슨 고시란다? 실효고시야. 그러면 실효고시 뒤에가 요자가 써있지? 요자가 써있는 거 뭐야? 꼭 해야 돼. 이걸 또 시험에서 효력이 상실하나 실효고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지? 그럼 실효고시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무조건 실효되면 무슨 고시? 실효고시 해야 된다. 왜냐 우리 국민들은 20년이 된지를 알아 몰라? 모르지. 우리가 하루 이틀 세고 있는 건 아니잖아. 행정청이 해야 될 의무야. 그래서 무조건 효력이 상실되면 무슨 고시 하라? 실효고시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문에가. 여기까지가 앞으로 정리할 때 요걸 먼저 정리 꼭 하실 거. 요게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시험 나가서 실제 문제 나도 못 풀어. 그래서 나는 실컷 공부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지? 그러면 이 흐름을 모르니까 그래. 자, 그러면 저기서부터 순서를 집에 가시면 요건 손으로 한번 써봐. 꼭 써서 머릿속에 정리를 꼭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면 훨씬 쉽고 시험장 가서도 시험 문제가 풀어질 때 이렇게 알아야 풀어지게 돼 있어. 어떤 사람들 공부 열심히 해도 잘 안 풀어지는 이유가 흐름을 몰라. 그냥 매수 청구 하나만 공부하고 하잖아. 문제 못 풀어. 요 흐름을 모르면. 그래서 요게 이해되시면 이제 앞으로 넘겨서 이제 49페이지에 시설 부지를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